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엄청 많이 싸우시는데 송도, 그 다음에 청라, 그 다음에 검단 어디가 대장일까요? 많이 싸우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천의 대장 이 세 곳,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싸우지 마세요. 최근 인천의 진짜 대장이 누구냐 콘텐츠가 벌써 1만 회를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을 주었는데요. 송도, 청라, 검단 순서인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드냐, 이 영상 만든 사람 검단에 집 샀냐, 검단은 패스해라, 검단을 무시하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읽다 보면 검단이 청라보다 좋다, 청라 솔직히 장점 뭔지 모르겠다, 서울 접근성은 아무래도 검단이 좋은데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청라 입지가 살짝 애매한 위치에 걸쳐 있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등등 청라 입지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송도는 뭐 압도적으로 인천에서 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송도가 인천의 명실상부 대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단과 청라만의 도시 특색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도시는 있어도 잘못된 도시는 없습니다. 아직도 각 입지에서 신도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한 것이고 그 입지를 잘 활용하도록 개발 중이며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간 곳인데 어떤 지역은 패스해라, 여기는 잘못되었다 등 너무 단점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단, 청라, 송도 모두 좋은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각 특색을 바라봐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지금 검단, 청라, 송도는 특색에 맞게 잘 발전을 하고 있고 각 도시마다 호재가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분명 리스크가 있는 곳들이겠죠. 하지만 도시 안에서도 그 리스크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인천에서 사람들에게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검단, 청라, 송도에서 2026년 남아있는 호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대장이 송도냐 청라냐 지금 검단이냐 뭐 박터지게 싸울 수 있죠. 자기 지역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결국 시점의 차이고 그 다음에 얼마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개인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시점에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비싼 시점에 들어가면 내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올랐을 때 샀으면 내 수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높이 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계치가 있는 거죠. 첫 투자할 때 정말 잘 투자를 해야 된다. 송도나 청라, 검단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의 대표 주자들이고 신축들이고 청라나 지금 송도는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기업하기 좋은 이런 곳이죠. 향후에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필요하되 시점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는 그 부분이 다르겠죠. 2호선 개통하는 시점 그 전까지는 당연히 검단이 더 많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17년도에 개통하는 시점이 7호선 연장선이 청라 부분에 집중해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가 많이 오를게? 당연히 청라 지역이 많이 오르죠. 나중에는 송도가 30년, 31년까지는 반영이 돼서 GTX가 개통이 되는 시점까지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송도겠죠. 그런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골고루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세 곳은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르는 폭이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는 데는 당연히 청라겠죠. 청라는 당연히 공급도 없었으니까 공급이 없으면서 개통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죠. 개통하고 이후에는 또 오히려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 정보화 사회 시대에서는 이미 선반영을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좀 적기 때문에 후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통하고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조금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통 전에가 조금 최고점이 많이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조정되는, 상승폭이 조금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검단이나 어쨌든 송도는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오르는 폭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27년 이후에는 어디가 송도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검단, 청라, 송도 분양가 대비 2026년 기준으로 과연 얼만큼 올랐을까요? 우선 검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의 대장 아파트죠. 검단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 2022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5년차가 된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인천 1호선 아라역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검단 내 중심 상권 그리고 깨끗하게 형성된 학원가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검단 내에서도 대장 입지를 미리 선점한 아파트입니다. 34평 기준 분양가 4억 2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평균 7억 8천까지, 그리고 최근 거래에서는 8억 1,500까지 거래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약 2배가량 뛴 검단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입지만 좋은 게 아닌 초중고교 학군 시설들을 도보통학뿐만 아니라 슬세권, 즉 슬리퍼를 신고 중심 상권과 검단 두물머리 공원을 포함한 수변 공원까지 어디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우상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과 검단 호반 서밋 아파트인데요. 이 두 아파트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 기준으로 좌우 좋은 입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두 아파트 중 가장 가격 선점이 잘 된 곳은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1452세대로 대규모 세대이며 위아래로 학군과 중심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인 우미린 더 시그니처 못지않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33평 기준 분양가 3억 9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7억 6천만 원 평균 거래가를 자랑하고 현재 기준 방어율이 좋기 때문에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청라 가격 근황입니다. 청라의 대장 아파트는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입니다. 레이크 블루는 1534세대로 대규모 단지에 2019년 1월에 준공된 8년차 아파트인데요. 35평형대 분양가 4억 초반대를 형성해서 현재 8억 6천만 원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억 4천만 원 거래 내역을 보면 나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라는 워낙 앞으로 호재가 많은 도시라 가격 부분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곳입니다. 우선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가 대장이 되고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청라를 상징하는 청라호수공원을 포함하여 좌우 위아래로 좋은 조경의 모든 인프라를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트코와 스타필드 거리와는 다소 먼 감은 있지만 신축에다가 자연과 가깝고 상권과 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공유로부터 자유로운 입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라에서는 그 다음 주목해야 하는 아파트가 바로 청라 프루지오인데요. 751세대에 2013년 6월에 준공된 14년차 어쩌면 구축으로 접어들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아까 레이크 블루와 달리 청라 핵심 상권 그리고 학군 등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장의 입지라고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38평형 기준 14년 당시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약 2배가 뛴 10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청라가 현재 7호선 연장 공사, 이러한 역세권뿐만 아니라 학군, 트렌드, 상업, 생활권 모든 박자가 잘 맞는 입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이어도 여기가 대장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레이크 블루 다음으로 최고의 아파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년차와 14년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며 이러한 연식을 뛰어넘어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현재 청라 프루지오는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주목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과의 거리가 다소 있지만 인천 부촌의 상징, 대장이라고 평가받는 송도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아파트는 더샵 송도 센트럴파크 3차입니다. 여기는 송도 센트럴파크 뷰를 포함하여 GTX 비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대 입구역과 인접하기 때문에 사실 명실상부 대장 아파트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요. 351세대밖에 안 된 적은 수의 단지이지만 23년 1월 이제 4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센트럴파크 3차는 49평 기준 분양가 10억 3,800만원 기록, 현재가는 20억 2천만원으로 약 2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가 많이 터지지 않았죠. 하지만 GTX 호재와 송도의 상징인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고 국제 업무 단지와
지역지와 가장 빠르게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 대비 가격 상승 면에서도 여기를 제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생긴 그란테르 단지랑 비교하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18억 분양가를 자랑하는 더 샵 송도 그란테르 G5랑 비교하기에는 서로가 너무 다른 입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아파트고 G5 또한 신축에 바로 앞에 공원과 또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까지 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으나 GTX뿐만 아니라 이랜드몰을 포함한 타임빌라스, 업무지구, 컨벤시아 등 이름 있는 상업지구는 인천대 입구 인근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G5를 포함하여 센트럴파크 3차는 필수적으로 가격 체크를 계속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하는 아파트는 더샵 파크 에비뉴입니다. 668세대 18년 11월 준공, 이제 9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 파크 에비뉴는 18년 당시 84타입 분양가 가격 5억 초반대를 형성, 현재는 12억 7천까지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GTX B 노선에 대한 호재, 서해 조망권, 주변 업무지구와 인접, 송도 국제학교를 포함하여 각종 프리미엄 학군과 상업지구의 인접성으로 인해 가격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기준으로 앞으로 검단, 청라, 송도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을까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검단은 21년부터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지 자체가 너무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왜 하필 여기야? 하며 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24년 이후 점점 윤곽이 잡히더니 26년 현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윤곽이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3개 신설역이 실제 연장이 되므로 가격 형성이 뛰기 시작했죠. 원래는 버스를 이용하며 계양역 환승이라는 불편한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3개 신설역 덕분에 역 인근으로 중심 상권이 형성되며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계양역과 연계성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3개 신설역을 통해 계양역을 이용하여 DMC, 홍대, 서울역, 마곡 등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거든요. 즉 서울 간의 접근이 인천 중에 가장 좋은 곳이 검단입니다. 실제 아라역 기준으로 진입 속도를 보자면 검단에서 마곡까지는 20분, DMC와 홍대까지는 약 35분, 서울역까지는 약 45분이 걸립니다. 만약 신설역 3개가 개통이 안 되었다? 그러면 서울역은 약 1시간 30분 만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3개의 신설역이 개통이 되고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검단이 처음에 의심받았던 이유, 바로 서구 끝자락에 신도시를 세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과 실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불안했었죠. 하지만 26년 7월 기준으로 검단은 이제 분구가 됩니다. 검단구가 이제 분구가 되면서 굳이 아래로 내려가서 행정 처리할 필요 없이 검단 자체에서 구청과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증가된 공공시설을 포함한 인프라까지도 검단에서 직접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성이 증가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는 올해 26년 3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호선 연장은 33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어서 아직 먼 미래 이야기지만 연장을 통해 여의도와 광화문 그리고 김포공항을 포함하여 서울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는 기대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구 끝자락 외딴 도시라는 조롱거리를 넘어 독립적인 자족 도시로 성장이 될 가능성만 남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검단의 특색은 인천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욕심이라는 거죠. 사실 5호선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 고양 지선, 그리고 9호선 공항 철도 직결 등 앞으로 교통적인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검단 신도시의 특색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프라, 상업, 그리고 교통이 뭐가 좋냐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은 아직 검단의 특색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통이 연결이 되어서 빠르게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배드타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검단이 교통에 힘을 쓰는 이유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만 좋아지는 건 무리가 있죠.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연결이 되고 김포와 마곡, 강서, 마포 등 연계를 하게 된다면 검단으로서 입지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강서와 마포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을 고양이나 파주 그리고 부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입지에 검단 신도시 대규모 물량 공급, 심지어 교통까지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에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아닌 기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라입니다. 청라는 사실 생길 때부터 인천의 강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검단과 달리 기대로 시작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22년 이후로 사업 속도 그리고 호재의 실현 속도가 점차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많이 빠져나갔고 주변 신도시들의 물량과 공급 발표로 코로나 이후 공급 과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며 점차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25년 전으로만 가봐도 유령 상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청라 괜찮은 거 맞지? 라는 의심과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커널웨이 중심으로 호재,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하나금융타운 완공, 스타필드 청라 건설 등 점차 교통을 포함한 상업 인프라도 생기면서 주거 여건과 상업시설 조합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라 연장선은 27년 하반기와 29년을 거쳐 단기적으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 9천억 원이 투입된 국채사업 인천 로봇랜드가 28년을 준공, 하나금융그룹 본사 건물 또한 청라에 준공되며 일자리와 인력 유치 그리고 이에 맞게 서울 아산 청라병원 의료 인프라를 품고 여기에 더불어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까지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집값이 점차 오르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해봅니다. 송도와 검단에 비해 청라 도대체 뭐하냐, 뭐가 있냐, 왜 사냐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청라는 인천 국제 업무 지구 중에서도 가장 밸런스가 좋은 도시입니다. 인천의 국제 업무 지구가 몇 개 있죠. 송도, 청라, 영종 총 3개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 서울과 접근성이 그나마 용이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청라입니다. 심지어 검단의 부족한 자족 기능 또한 교통을 넘어 구축하고 있는 도시이고 공항권 인프라도 송도와 영종에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 모든 부분에서 주변 도시 인프라의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인천에 살면서 뭐하러 서울로 가냐? 이건 전혀 상업성을 고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명실상부 중심은 아직까지 서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미팅, 사업, 인프라, 인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분명한 건 서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드시 서울과 연계를 하며 도시가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 또한 7호선과 커널웨이 중심으로 발전되는 자족성, 이렇게 두 가지를 힘쓰고 있고 이게 인천에서 청라만의 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라, 앞으로 교통과 자족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입니다. 송도는 사실 교통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입니다. 많이들 댓글로 송도 가보니까 지린다, 송도는 어쩌면 국내 1위 도시일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만큼 국제 업무 지구,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촌의 상징, 인천 대장의 도시 등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검단이 서울 연계형 주거도시, 청라가 인천의 밸런스형 국제도시, 송도는 국제 업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장점을 극으로 끌어올린 특화형 도시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 최대, 국제학교를 포함하여 학군 자체와 생활 쾌적성, 싱가포르와 같은 프리미엄 외국 기업 유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상업 인프라면 인프라, 병원이면 병원, 호텔이면 호텔, 모든 것들이 최고급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의도와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접근성이 GTX B 노선 완공을 기다리고 있고 송도 자체가 너무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서는 주변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검단이나 청라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송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화형으로 장점을 극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즉 싱가포르와 같이 워터프론트 수변 국제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그냥 송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아니면 송도로 끌어모으겠다 싶을 정도로 송도를 국내외 어떤 부분에서 봐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자체 매력 도시로 만들려고 브랜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보통 신도시는 교통과 상업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만 기업 유치라는 엄청난 대과제를 이루기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송도는 외국계 프리미엄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학군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을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단점이었던 서울 접근성을 30년 개통 예정인 GTX B 노선이 완공이 되면 서울역과 30분대, 여의도 20-30분대, 용산까지 30분 내외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업무 지구와 외국계 기업 유치가 점차 계속된다면 송도의 몸집이 진짜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주목이 되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검단, 청라, 송도 각 지역의 특색과 호재들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도 서로가 좋다고 싸우시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단, 청라, 송도 모든 도시의 특색을 살펴보면 모든 도시가 좋은 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과 상담, 그리고 인천 신도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또는 아래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보에는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기에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연이었습니다.